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주의적 성향이 짙어진 각국의 금융정책이 정상화되는데 앞으로 4에서 5년가량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테이퍼링에 따른 몇몇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또한 일정 부분 과잉 반응과 과잉 대응에 기인했다는 게 그의 분석입니다. 1억여 건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국민 롯데 농협카드가 17일부터 3개월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공익 목적을 제외한 모든 카드의 신규 발급이 중지되지만 기존 고객의 카드 재발급과 결제와 한도 내 신용대출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제도 개선에 힘을 쏟은 데 이어 올해에는 법 집행 강화에 무게를 실을 전망입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올해에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안착하도록 법 집행 강화에 힘쓴다는 내용이 신년 업무 계획의 주요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이 감리 투입 인원을 늘리는 등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사업장이 방대하고 검토해야 하는 서류도 많은 데다 사안의 중대성도 있기 때문에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최근 감리 담당 인원을 2배로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핫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16,000선을 회복하는 등 상승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소매 판매도 부진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증가하면서 33만 9천 건으로 고용지표도 좋지 않았습니다. 국내 증시는 옵션 만기를 비교적 무난하게 보낸 후에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긍정적인 외국인의 흐름을 찾을 수는 없지만 오전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금요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핫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시황센터부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하며 1930선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밤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발표됐지만 겨울 한파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한 점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킨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전일 옵션 만기 여파로 소폭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 하루 만에 반등하며 3.18포인트 오른 1930.14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네, 개인의 매수 덕분에 상승폭을 점차 키워나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자세한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는 13.64포인트 상승한 1940.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개인만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178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각각 29억 원, 168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7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외인 매수로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520선 안착했던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전거래일보다 2.08포인트 오른 523.9포인트로 개장했는데요. 현재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지수는 2.44포인트 오른 524.2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죠.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28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도 13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만 40억 원가량 순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이죠. 먼저 1위부터 6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0.23% 상승한 130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외인의 매수 덕분에 1.1% 상승한 22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매수 덕분에 상승했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0.75% 하락한 3만 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부터 12위까지 종목 보시죠. 네, 한국전력이 6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2.78% 상승한 3만 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외인의 매수 덕분에 1.78% 상승한 5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생명은 어제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0.5% 상승한 10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6위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가 사상 최대 매출 달성했다는 소식에 2.69% 상승하며 45,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CJ 오쇼핑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0.26% 상승한 38만 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까지 종목도 살펴보시죠. 자, CJ ENM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1.69% 상승하며 36,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실적 부진했다는 소식에 52주 연속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65% 하락한 7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영향으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전일 호주 달러 급락세에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던 환율은 오늘은 3원 50전 내린 1,060원 90전에 개장했습니다. 달러와 약세로 원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5원 40전 하락한 1,06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10시 구간 시황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요, 이틀 동안 즐거운 또 휴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네요. 자, 한 주간 달려오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으셨을 텐데요. 일단 우리 이번 주에 1900포인트 완전히 지지하는 모습 봤으니까 한 주간 좀 즐거운 마음이 있었고요. 자, 다음 주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뻥 하고 강하게 올려갈 만한 좋은 어떤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 주 너무 기분 좋게 지내지 않을까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져왔느냐면 바로 입춘대길 중국 증시 이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중국 증시가요, 우리가 한동안 좀 안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올라오는 모습이요, 상큼해요. 우리 분명히 지난주에는 중국의 제조업 지수, 그죠? PMI 지수죠. PMI 제조업 지수가 50포인트대로 떨어져가지고, 야, 이거 중국 굉장히 안 좋지 않냐, 이야기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새요, 중국의 증시는요, 오히려 상승하기 시작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느냐? 이 내용들을 좀 짚어봐야 되겠죠. 자, 춘절이죠. 전후에서 본격적으로 중국 증시가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900 상위 종합주가 지수는 지난 1월 20일에는요, 1984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어제 날짜 같은 경우는 2098이니까 100포인트 이상 아주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내용을 보니까요, 이 무역 수지가요, 수출, 흑자 규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요, 전반적으로 수출 자체도요, 1월 수출이 전년 비해서 10%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흑자도 굉장히 크게 나왔죠. 수출도 잘, 규모가 커졌다. 이 부분은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거죠. 즉 중국의 의도적인 경기 부양이 아닌 자연적 산업에서의 경기 상승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게 어느 쪽으로 수출이 늘어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들다 보니까 미국하고 유럽 쪽으로 수출이 많이 증가됐더라. 그렇다면 향후 어때요? 유럽의 경기까지도 본격적인 상승이 지금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라는 것은요, 어제까지 경기가 좋았다가 오늘은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흐름을 타면 쭉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한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쭉 안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지금은요, 글로벌 경기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충분히 가져도 이거는 오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춘제 전후해가지고요, 중국은행에서, 인민은행에서 자금을 좀 풀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풀었는데, 그러면서 유동성이 좀 공급된 거. 중국은 항상 지금 뭐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물가의 인상입니다. 그리고 자산의 버블이 형성되는, 그리고 그림자 금융. 자산 버블이 결국 무엇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림자 금융을 키워가지고 뻥 터지지 않을까.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기조가요, 경기 완화하는, 경기를 좀 상승시키는 쪽으로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이 뭘까요? 현재 중국 증시 상승의 첫 번째는요, 재밌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분명히 PMI 지수는 안 좋게 나타났었고, 그런데 지금 무역 수지는 좋게 나타나가 있고, 다른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 이런 거 보면 어느 한 방향으로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중국이. 왜 그러냐면 중국의 지금 정책이 어때요? 안정입니다. 안정이고 내실화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튕겨져 나가는 모습이 있으면 누르려고 해요. 그리고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올리려고 하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떨어져 있으니까 증시를 좀 올리고 싶은데, 증시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까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적정 수준을 조절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떠한 지표는 좋게 나타나고 안 좋게 왔다 갔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자, 중국 정부 정책 기조는요, 안정에 초점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국 내에서의 정책적인 안정을 깨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이미 경제는 돌아가는데 어떡할 거야? 여기가 가장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향후 중국 증시 어떻게 전망을 할 수가 있느냐? 올해도요, 중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7.5%대 성장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버블이 끼지 않는 안정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여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은요, 경제의 어떤 화랑과 호황은요, 사람의 심리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요, 경기가 좋다 하면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고요, 경기가 왜 이래 안 좋노 이러면은 실제로 경기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심리적 충격이 강한 게 경기인데, 그거보다 심리가 더 앞서 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가죠. 주가는 경기보다 더욱더 심리적 요인에 흐름을 많이 타게 되는데,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야 라는 확신이 서게 되면 증시는요, 오히려 경기는 안정적으로 분명히 좋아지는 것이지만 증시는요, 급격히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요, 상반기 내에서 중국 증시도요, 급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다른 자산에 비해서 이 증권 자산은요,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 최근에요, 이 중국 관련 종목이 아니라 중국 기업이 우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이런 기업도 주가가 어떻던가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바닥권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반응을 하면, 우리나라가요, 중국 증시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반영된다는 것은 좀 있으면 중국도 그만큼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증시는 급등할 소지도 있고 경기도 안정적인 흐름이고, 최근 춘제 이후에 수출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중국의 호재주 하면 뭐예요? 좀 더 IT, 자동차의 화장품, 이런 카지노 이런 거였거든요. 여기를 넘어서, 소비재를 넘어서 어디까지? 중간재로 간다. 중국의 수출이 10% 늘었다 그랬으니까. 그럼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게 뭐예요? 중간재, 화학. 그리고 화학에서 철강, 그렇죠? 철강, 그리고 기계로 넘어가는 이 소재 산업재군들이 본격적으로 이 중국향 수출이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경기 회복의 어떤 확인을 또 어디서 하고 있냐면, 중국의 철강 가격이요, 조금씩 올라요. 근데 중국 철강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바오산 스틸이 1월 달부터 철강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작년부터요, 중국의
철강의 재고가요, 계속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고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죠. 경기가 회복되면 재고가 더 줄게 되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반도체 가격 올라가듯이 철강 가격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가 얼마나 잘 나가요? 아니, 말 그대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그렇게 경기 사이클을 크게 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철강 가격도요, 어떻게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최근 증시 보면 화학업종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화학업종 다음에는 또 철강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그리고 또 기계, 끝으로는 하나 남아있는 게 있네요. 이거는 중국발 호재라기보다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호재니까 조선업종들이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상황이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역시 그 흐름에 종목들이요, 전부 다 가격이 높은 가격이 있어요. 바닥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전부 다 그냥 바닥에 벅벅벅벅 기고 있다. 이 건설주처럼. 건설주가 바닥이 깊은 것은 원래 건설은 지하 파는 데가 전문이잖아. 그래서 바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기초공사를 다져가지고 차근차근 빌딩을 세울 수 있는 단계다. 이제 더 이상 밑에서 모래가 나오지 않는 단단한 안반을 드디어 만났어요. 여기서부터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게 바로 소재 에너지 산업재군들이 올 한 해에 가장 화두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를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할 건데, 자, 그러면 기존의 이 화장품이나 의류나 이 관광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지느냐? 아니에요. 중국의 소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중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소비재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익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때까지는 2007년도에는 이제 중국 소지 하면은 전부 다 소재 산업재였는데 한동안 잊혀졌죠. 그렇지만 다시 사이클은 지금쯤 왔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요, 화학, 철강, 기계, 그리고 조선으로 이어지는 소재 건설재군들의 압축하는 전략을 저는 강력히 주장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요, 가지고 그냥 1년 동안 가지고 있을까? 주식 사가지고 장롱 속에 던져 놓을까? 상속할까? 이렇게 안 하셔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롤링을 하셔도 돼요. 지금까지 샀다가 한 20% 올라가면 매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지면 조정받았다가 롤링을 해주고, 본격적으로 산업이 살아나는구나 확인이 될 때는, 그때는 딱 붙잡아가지고요, 끝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롤링을 하자. 자, 굉장히 중요한 이 한 주인데요, 그리고 다음 주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일요일날 저녁 9시입니다. 자, 일요일날 저녁 9시 기억하세요. 이 샘플러스로 오시면 제가 일요일날 저녁 9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Y 사랑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소재산업재군들, 이 거래소 대형주군들에 대해서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요일날 9시에 온라인 샘플러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후 2시 20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10시에 남북 고위급 접촉이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박 PD 드림할 시간이죠. 예측 불허 시간입니다. 박 PD와 함께 정준 멘토 모셔볼 텐데요. 두 분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먼저 박정우 PD 나오셨는데요. 오늘 초콜릿 받으셨어요? 아유, 오늘 못 받았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한 주간 참 힘들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한테 한 가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지금 이제 연초부터 이제 테이퍼링이다, 무슨 뭐 신흥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다, 뭐 몇 차례 이제 홍역을 치르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1900선 초반에서 이제 어떻게 박스권에 갇히면서 아주 힘든 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 어제까지 대략 외국인들이 약 3조 정도의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너무 겁이 나는 장세입니다. 그럼 이럴 때일수록 이제 서울경제TV 오전에 이제 11시에 방송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방송되는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담 프로그램을 좀 참여를 해주시면 아주 힘이 이제 정지현 멘토님, 예병훈 멘토님 아주 힘이 되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정지현 멘토님한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관시 종목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할 때 도대체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업종 안에서도 이게 종목들의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한 장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IT 업종 안에서도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LG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IT 업종이 업황이 좋은 것 같으세요? 물어봤을 때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다라고 대답을 하실 거고, LG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좋다라는 말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주도 섹터도 없고 업종군에서도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데, 멘토님 도대체 어떤 업종을 지금 선별을 해야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실 이 시장이 좀 힘들어지면서 그 주도주가 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럴 때는요, 일단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실적에 대한 전망을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IT 쪽을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괜찮습니다. 실적에 대해 오히려 증가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실적이 좋은 주식들은 좀 올라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가장 안 빠진 섹터를 좀 보게 되면 자동차 쪽 섹터가 제일 안 빠지거든요. 결국에는 전 섹터를 통틀어 봤을 때 그래도 자동차 섹터만큼은 가장 견조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게 밀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힘들 구간들을 좀 보게 되면 첫째로 봤을 때는 누군가가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본다라면 나름대로 방법이 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통상적으로 이 정부 2년차 때는 테마성의 정부 정책주들을 수혜주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 시장에서는 좀 괜찮은 그런 수익이 좀 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호 PD가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진지해진 것 같습니다. 초콜릿 받았냐는 질문에, 한 주간 잘 보냈냐는 질문에 장황하게 주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좋았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PD의 드림아이 포트폴리오는 현금 비중 40%의 4종목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하츠가 15%, 대우인터내셔널 25%, 매일유업과 신성홀딩스가 각각 10%씩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이 매일유업은 지난 5일부터 연속 상승해서 7% 넘게 수익을 봐주고 있습니다. 설 선물이었는데 발렌타인 초콜릿으로 다가왔네요. 대우인터내셔널은 2%, 하츠는 5% 추가 매수를 했죠. 2월 10일 3,52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15%로 늘렸고요. 신성홀딩스는 7%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월 10일 9,750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고, 최근 중소형주 특히 홀딩스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아쉽게도 매수가 미도달로 편입하지 못했습니다. 네, 박 PD의 드림아이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박정호 PD와 정재현 멘토가 잘 꾸렸기 때문인데, 박정호 PD는 어떤 종목 가장 궁금하셨어요? 일단은 가장 궁금한 거는 삼성 SDI입니다. 네. 지금 그때 매수가가 조금 이제 정재현 멘토님이 나는 삼성 SDI를 싫어하는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좀
안정적이게 매수가를 잡아주신 나머지 조금 타이밍을 놓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금요일 날 종가가 한 14만 4천 원 정도였는데 지금 15만 3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멘토님 이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오늘 4% 너무 급등해서 그런 것 감정적으로 같아요. 하신 거 아닌가요? 그때 방송을? 이렇게 너무 흥분하지는 마시고요. 네. 일단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기준은 역배열 종목군들은 안 하는 게 제 기준이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좀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만 혹은 종목을 좀 선정을 해야지만 나름대로의 이 기준을 좀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야 리스크 관리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좀 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드린 거고요. 뭐 오늘 4%대 올라왔었는데 거의 뭐 단기적으로는 고점 부분에 다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워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SDI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대장주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만약에 수익 중이신 분들은 지금 익절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 대부분의 대형 섹터, 대형주들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고가권역에 좀 물려 있을 겁니다. 대부분 다 17만 원대 위에서 좀 물려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는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모멘텀으로 보게 되면 뭐 2차 전지 쪽이나 아니면 ESS 쪽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모멘텀을 좀 부과할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좀 여유있게 보시는 전략. 아마도 올 하반기 정도가 되면 17만원대는 다시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랑 조금 시간을 더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신성홀딩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정지현 멘토님은 아직 건재하시구나를 느꼈습니다. 지금 신성홀딩스가 7.7% 수익률 보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항상 강조하시는 추세가 살았을 때 더 달리는 말 올라타자라는 그 개념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신성홀딩스? 예,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일단 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좀 수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어느 정도 저항대를 좀 뚫어놓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매물대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목표가로 좀 잡아드렸던 11,000원 정도대, 이 자리대가 좀 저항대인데요. 이 거래일 전이죠. 12일 날이죠. 수요일 날 장대 양봉을 좀 그리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일 연속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양호한 좀 조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추가적인 좀 수익을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 그리고 지주사 중에서는 나름대로 좀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핫텐 초기였죠. 박PD의 드림화의 초기에 이제 메일유업이 멘토님과 저한테 엄청난 아픔을 주었던 종목인데 이번에 이제 중국 분유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끌어왔단 말이죠. 드디어 메일유업 때문에 좀 멘토님도 웃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메일유업 어떻게 지금 접근해야 될까요? 전략을? 예, 우선 메일유업 같은 경우도 46,000원대, 약간의 좀 밀려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정고점권역에 근접을 해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한 차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48,000원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를 일단 5만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한 이번 달 정도면은 목표가를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메일유업 분유 드셔보셨습니까? 분유 드셔보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분유를 안 그죠? 먹어봤죠. 네. 따님은 네. 드셨나요? 예, 저는 메일유업 거를 먹었는데요. 맛있습니다. 제가 먹었는데. 정호PD 혹시 결혼 계획 있으세요? 갑자기 왜 또 제 결혼 계획을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분유 얘기하니까 오늘 발렌타인데이 초콜릿도 못 받았습니다. 혹시 분유를 선물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많이 갔나요? 네. 네, 일단 분유가 상당히 좀 네.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직접 공장을 좀 방문을 하면서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상당히 좀 먹거리에 민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좀 시너지 효과가 좀 날 수 있고 산화 제한 정책 이 부분들에서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 매수란 기간 좀 긴데 좀 더 끌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분유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빨리 분유를 사용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유가 건강에도 좋고 아마 예, 따로 그렇죠. 먹어도 좀 더 많이 키도 크고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박정호 PD 보시고 혹시 마음에 드시는 여자분들께서는
무료 문자 013-336-0110번 물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박종훈 PD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AS 받아볼까요? 대우 인터내셔널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수익률 한 2% 정도 나오고 있어요? 예, 대우 인터내셔널이 좀 상당히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저항대를 뚫고 난 이후에 좀 치고 나갈 줄 알았었는데 치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일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이 종목은 조금 너무 탄력이 좀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41,000원 정도대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종목을 다른 종목군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2012년도에 형성되어 있던 이 신고가는 넘어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멘토님 그 대우 인터내셔널이 이번 주에 리포트 나온 걸 보면 1분기에 꼭 사야 될 주식이다라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우 인터내셔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한다면은 목표가를 또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44,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기관이라든가 애널리스트들이 다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관 리포트가 나왔을 때 빠지는 종목군이 더 많았었습니다. 즉 일단 참고는 하겠지만 맹신을 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리포트가 나왔다라면 지금 올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인 자체는 일단 어느 정도 참고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우 인터내셔널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죠. 미얀마 가스전을 상업 생산을 개시를 했고 그 수익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눈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건데 조금 무겁다라는 거. 그게 일단 이 종목의 좀 단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하츠가 이제 저번 주에 5% 추가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조금 모습이 아쉽습니다. 이거 하츠 어떻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손실권역이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아마도 이 종목도 나름대로 좀 좋은 수익이 좀 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신규로 주택을 구입을 하는 것보다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하츠도 충분히 모멘텀을 좀 부과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빌트인 이 가구 제품이라든가 이런 가전 제품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올해는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이 가격 조정을 마무리를 짓고 난 이후에 지금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자리대죠. 약 한 4,100원 정도를 좀 넘어서게 된다라면 아마도 그 이상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 조만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CPI가 2.5% 상승을 보였고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마이너스 1.6% 증가, 1.6% 감소, 시장 예상보다 더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상해 증시가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 지수가 강한 상승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네요. 0.9% 상승을 하면서 1944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이제 종목 선택 고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박종호 PD는 혹시 이번 주 어떤 종목을 정재훈 멘토님께 여쭤보려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 제가 정재훈 멘토님한테 너무 제가 답답해서 아까 이제 어젯밤에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동차 부품군으로 해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하셔가지고 자동차 부품주 했으면 항상 하텐을 처음에 엄청난 수익률을 이끌었었고 단 한 번에 쓴 잔을 마시게 했던 그 만도라는 종목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려고 오늘 만도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로 나오면서 이번에 주가가 10만원, 14만원, 10만원 선까지 11만원 선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근데 만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부실한 이런 사업부를 이제 4분기 실적에 감안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어닝 쇼크로 나타나게 됐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만도가 부실한 부분을 도려내고 이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끌어가는 그 부분, 사업 부분으로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가겠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만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성장세를 가장 크게 이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중국 법인 쪽에서 계속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지금 이익 개선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도를 항상 이렇게 발목을 잡게 했던
한 가지 모기업의 한라건설의 그런 리스크 부분인데요. 그 한라건설의 그 리스크가 1분기 안에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만도의 그 성장성과 그다음에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한 번 더 탄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갖고 와 봤는데요. 멘토 이거 만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만도. 왜냐면, 만도가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목이었었다면 이 만도가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다. 만도였으니까 이렇게 적게 빠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저점 이탈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 누군가는 밑에서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만도는 여전히 좀 견조한 성장세를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은 자회사에 대한 부실을 좀 떨어내면서 그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부실을 떨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라면 만도는 추가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상승 추세대를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하락인자역으로 좀 밀려 내려왔었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결국엔 241선을 지지를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마도 13만원에서 13만 5천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한번 도달을 하게 된다라면 저항대에 좀 부딪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을 받을 때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자면은 약 일주일 동안 보는 거니까 약 12만 5천원 자리대에서 12만원 정도 때까지 이 자리대까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 약 14만 5천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만 5천원 정도가 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만 5천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방금 이제 중국 소비자 물가가 2.5% 상승했다고 지금 지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틀 전에 중국 수출입 지표도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제 중국 경기 둔화 우려를 조금 잠식을 시켰고, 근데 이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도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항상 중국 관련 원자재주들이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철광주나 화학주들이. 그렇다면 지금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쪽에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을? 자, 우선 이 중국의 좀 지표가 잘 좋게 나오면서 화학 섹터들이 좀 나름대로 좀 괜찮게 움직였었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화학주 중에 대장을 좀 보게 되면 롯데케미칼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을 들 수가 있는데 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즉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도 있을 겁니다. 물론 중국에 대한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중국 쪽에 수출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 중국 섹터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런 종목군들만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좋은데요. 추격 매수라는 것들은 금물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이 자동차 섹터를 경기 민감 섹터, 즉 추출주 쪽으로 보면서 중국 관련 섹터로 좀 두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크게 수혜를 좀 받고 있는 부분도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 중국 쪽에 상당히 좀 많이 진출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라면 자동차도 당연히 좀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박 PD님도 돈 많이 벌면 자동차가 먼저 뭘 살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드림카. 그죠? 드림카. 네, 드림카는 항상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걸 왜 샀죠? 그만큼 제가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중국 쪽도 마찬가지죠. 돈을 벌게 되면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을 거고, 또 자동차도 이렇게 해서 여자친구랑 이렇게 타고 싶고 그렇겠죠? 근데 네. 중국 분들이 네. 국산차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를 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근데? 보장은 없죠. 보장은 없으나, 현대기아차가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상위에 랭크가 돼 있거든요. 판매 대수를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그리고 제가 대충 좀 타봤는데요. 별 차이 없습니다. 가격 차이가 우리가 조금 더 싸다라는 거, 그 부분들, 품질 면에서는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만도 비중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비중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예, 만도는, 일단 15% 정도, 맨날 10%만 하니까 좀 불만을 가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15%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만도에 대한 또 가격 접근 12만 5천 원에서 12만 원권대에서 매수 관심 가질 수 있고, 아직은 15% 정도 비중을 편입할 수 있다고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재훈 멘토님이 관심 있게 보신 종목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예, 여전히 내수 섹터입니다. 네. 내수 섹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종목은 무학입니다.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무학에서 나오는 술을 좀 마셔봤는데요. 좋은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박 PD님.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여자친구랑만 먹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무학이 이 좋은데이라는 소주가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경상도 지역의 거의 독과점,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좀 지배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측면으로 봤을 때 판매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수익,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다른 업체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이 안정적인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로 좀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나름대로 이 경상 지역의 7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충분히 좀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서울로 진출하게 된다라면 많은 좀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충분한 돈은 무학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유상증자라든가 뭐 BW 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내수 섹터가 나름대로 이 올해는 내수 sek터들이 좀 수익이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학도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난주에 신성홀딩스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종목도 내수 섹터입니다. 무학도 마찬가지로 내수 섹터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참 많이 올라갔어요. 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을 추천을 해주지?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저기 저점 8,000원대에서부터 2만원 언저리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큰 폭에 좀 상승을 했는데, 자, 우선 확대를 해서 보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죠? 시장은 많이 빠졌는데 거래소가 많이 빠졌는데 이 무학이라는 종목은 빠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점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박스권역을 지금 현재 돌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에는 수급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쪽이 개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19,550원에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매수 포인트를 조금 여유 있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00원에서부터 18,5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3,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중은요? 비중 마찬가지로 15%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멘토님, 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무학 같은 경우에는 지방 대표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남을 대표하는 술이 이제 무학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그 무학이 지금 대표주로 있는 영남에 쟁쟁한 또 경쟁자들이 있단 말이죠. 대선 주조라든지 아니면 롯데 주류 등의 이런 경쟁자들이 있는데, 그럼 무학이 이들에게 밀려서 점유율을 제가 알기로는 조금 밀려서 4위로 밀려났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리스크는 없을까요? 통상적으로 이 시장 점유율 측면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고 경상 지역에는 아직 여전히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안정적인 매출처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은 좀 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박정호 PD님의 결정만 남겨뒀습니다. 한번 수익을 얻었던 만도인가 아니면 정재훈 멘토님이 들고 나오신 무학인지 먼저 박정호 PD님 어떻게 결정하실 건가요? 네, 이제 저도 빠르게 분유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랬기 네. 때문에 빨리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두 종목 다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학과 만도 15%씩 편입 결정해 주셨습니다. 박 PD의 드림하에 이 두 종목을 편입했는데요.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었죠. 35%. 오늘 무화과 만도를 각각 15%씩 담겠습니다. 하치는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비중이 15%로 늘었고요. 매일유업과 신성홀딩스는 각각 10%씩 포트폴리오에 담게 됩니다. 네, 대우인터내셔널은 이익을 실현하게 되죠. 2.4%의 이익을 실현하게 되고 하치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비중이 15%로 늘었고요. 신송홀딩스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 주셨고 만도는 오늘 15% 새롭게 편입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가격대는 12만 원대에서 12만 5천 원까지,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손절가는 11만 5천 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무학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씩 신규 편입 결정을 했고요. 매수가는 18,500원에서부터 19,300원,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8,000원 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박 PD의 드림하이 박종호 PD와 함께 샘플러 정지훈 멘토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밸런타인데이 보내시고 주말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십시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